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하브로입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래 걸려서 참 너무나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이폰 16e의 언박싱입니다. 물론 이거를 써봐야 알겠지만 스펙 시트 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구매하지 않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거주를 하셔서 달러로 구매를 한다 이러면 모를까, 환율도 너무 안 좋아서 책정이 된 가격도 그렇고 나온 스펙도 그렇고 구매해야 될 이유를 저는 아직까지는 잘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일단은 구매하지 말고 기다리셔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봉을 했고요. 이 안에 박스에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케이블 하나, 잡다한 종이 쪼가리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있네요.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폰 16 일반 모델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블랙은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저도 유튜브 영상으로 봤는데 블랙이 훨씬 이쁘더라고요. 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쁘기는 한데 애플 로고가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디자인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만 봤을 때는 이게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미니 폼팩터로 나온 것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아쉽지만, 예전에 아이폰이 싱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을 때 시절이 디자인이 저는 가장 이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가 절감 때문에 한 거겠지만 싱글 카메라가 들어가서 그런가 확실히 눈이 굉장히 편하고 이쁘다는 생각은 듭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마음에 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크기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집할 때 이제 올려드리겠지만 아이폰 16과 거의 동일해요. 0.1cm, 1cm, 1cm도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무게도 약 3g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게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기본적으로 찍힘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반강제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글래스 소재인데 이게 광이 전혀 안 나요. 참 애플이 이런 느낌은 되게 잘 뽑기는 합니다. 되게 광이 없고 매트한 느낌인데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잘 뽑았어요. 자,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 USB-C 타입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잠금 버튼, 왼쪽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 이제 액션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그래도 꽤 괜찮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정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맥세이프가 빠졌어요. 맥세이프라는 게 사실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미적지근했거든요. 근데 맥세이프?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맥세이프가 나온 지 몇 년 지났잖아요. 맥세이프 없이 아이폰을 쓰라고 한다면 굉장히 싫어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가를 얼마나 차지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화끈하게 빼버렸죠. 좀 심하다. 맥세이프를 뺀 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디스플레이하고 이 테두리하고 이 경계선 부분을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오는 아이폰은 이 테두리의 경계선 이쪽 부분이 되게 완만한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디스플레이에서 테두리로 갈 때 완전히 직각으로 이렇게 탁 떨어집니다. 칼로 벤 것처럼 탁탁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글동글한 느낌의 통조림보다는 탁탁 꺾이는 느낌을 저는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이쁘네요, 확실히. 그래, 안 좋으면 이쁘기라도 해야지. 먼저 디스플레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베젤이 확실히 두껍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핸드폰을 켜지 않은 상황인데도 옆에서 이 빛을 반사시켜보면 베젤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폰 프로 시리즈랑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도 베젤 차이가 꽤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빠졌습니다. 이거 사실 그동안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없었던 시절에 그냥 노치로 사용을 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나오고 나서 그 특유의 애니메이션이나 기능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쓰다가 노치를 딱 보게 되면 뭔가 되게 허접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아이폰 16 시리즈이지만 보급형이기 때문에 노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건 그 외에 디스플레이 성능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OLED를 사용했고 16하고 거의 똑같은 크기입니다. 뭐 그 외에 뭐 해상도나 뭐 명암비 같은 경우에도 200만 대 1로 16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성능 자체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햅틱 터치를 지원을 해요. 이제 이런 부분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디스플레이에서 밝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최대 밝기가 800니트이기 때문에 일반 아이폰 16보다 약 200니트 정도가 낮습니다. 200니트 정도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데 그래도 체감을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HDR 영상을 틀었을 때는 400니트가 차이가 더 나요. 차이가 2배로 늘어나죠, 200니트에서. 이거는 정말 불편할 것 같은 부분이긴 한데 1니트 단위로 이제 밝기 조절이 안 됩니다.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1니트 단위로 이제 밝기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이 방에서 핸드폰을 할 때 아무래도 밝기가 너무 환하면 눈뻥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밝기를 내려서 사용을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카메라를 알아볼 건데, 카메라에서 제가 볼 요소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미지 센서로 인한 화질 차이고요. 두 번째는 손떨방이고, 세 번째는 인물 모드 차이예요. 이 싱글 카메라가 4800만 화소에 조리개 1.6이 들어갔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는 아이폰 16하고 똑같이 넣어줬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미지 센서의 크기부터가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2.5분의 1 사이즈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정말 작은 거거든요. 참고로 2.5분의 1 사이즈는 아이폰 12에 들어갔던 센서 크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폰 16이나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가는 메인 카메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에 따라서 화질이나 노이즈 억제력이나 뒷배경을 확 날리는 아웃포커싱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화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거든요. 센서 크기를 거의 반토막을 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은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그냥 쓰고 있을 때는 이게 좋다는 거를 못 느껴요. 근데 이거보다 안 좋은 거를 쓰게 되면은 역체감이 확 심해지거든요. 이 손떨방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떨방이 있고요, 1세대 센서 시프트가 있고 2세대 센서 시프트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 16e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일반 OIS, 그러니까 일반적인 손떨방을 넣어줬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하지만 아이폰 카메라의 강점 중에는 손떨방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소 많이 너프를 먹었다, 일반 16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인물 모드의 차이인데요. 일단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 1배율, 2배율에서 둘 다 인물 모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 16E 같은 경우에는 인물 모드에서 사람만 인식을 해요. 여러분들이 일반 카페나 음식점을 가서 음식 사진이나 음료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반려견이나 고양이 사진을 찍거나 이런 상황에서 인물 모드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물 모드와 일반 사진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물 모드가 훨씬 더 이쁘게 나온다는 걸. 그래서 인물 모드 사용이 사람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물들을 찍을 때 감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잡다한 기능도 다 빠졌어요. 액션 모드나 시네마틱 모드 이런 것도 싹 빠졌습니다. 물론 이게 부가적인 기능이고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어서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가격 생각하면 열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이폰 16e의 장점은 없는가? 그나마 찾아보자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는 배터리 효율이에요.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제조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바로 카메라였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디자인적인 미관을 좀 해치면서까지 카메라를 다 3개씩 박아 넣었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이 조금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조사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AI라고 생각을 해요. AI를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폰에 잘 접목을 시켜서 유저들이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냐, 이런 경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방향을 조금 틀었죠. 물론 카메라 버프를 계속 해주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AI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애플 인텔리전스도 그런 방향의 일환으로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인텔리전스의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4월 달부터 이제 한국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4월 달부터 활용이 가능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텔리전스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요거는 그나마 좀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배터리 효율이에요. 이제 스펙상으로 봤을 때도 동영상 재생이 26시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폰 16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용량부터 차이가 나는데 아이폰 16e가 약 4000mAh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6보다 용량 자체도 더 높고요. 이제 흔히 말하는 C1 모뎀, 이것도 참 말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테크니컬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의 연결이나 안정성이나 속도를 이제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애플은 이 모뎀을 퀄컴에서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모뎀도 직접 만들래 라고 해서 들어간 게 바로 C1 칩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용량 자체도 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 자체도 애플이 직접 설계한 부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배터리 효율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밝기 차이도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밝기가 낮기 때문에 배터리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의 차이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은 아까 제가 맥세이프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걸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QI 충전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P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A18 칩을 넣었다고 이제 되어 있죠. 일반적인 16보다 GPU 코어가 하나 적습니다. 뭐 당연히 안 좋아진 건 맞는데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뭐 실제로 뭐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체감을 할 수 있을까, 체감을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비교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체감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건 제 예상이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와이파이 7이 아니고 와이파이 6가 탑재됐다는 점. 초광대역 칩, 이걸 영어로 뭐라고 줄임말이 있던데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어요. 1세대를 넣어준 것도 아니고 이걸 아예 빼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간략하게 이제 뭐 언박싱하고 스펙 정도만 한번 알아봤는데 사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카메라를 너프시켰고요. 우리 눈에는 실질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능들이 대거 빠지거나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천하고 싶은 모델은 아닙니다. 이제 1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아이폰 16e가 아니더라도 대체제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아니어도 다른 제품들 구매할 수 있는 거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아이폰 16e의 대체제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ll be back.